네, 이제 3교시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은 앞에서 얘기한 부분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뭐 전체 125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자료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전체 제한 이제 건설안전 기술사에 대한 어떤 경향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방향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지금 한 20분 정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PT 자료는 지금 뭐 유튜브에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토목 시공기술사를 위한 합격 전략 해가지고 이제 하나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건설안전기술사에 대한 특징입니다. 제가 2016년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그때 한 400~500명 정도의 시험을 보는 분들이 지금 이제 800명대로 올라왔다. 그때 많게는 100명 넘게 사람도 뽑았습니다. 그때는 법도 필요 없고 그냥 시공에 대한 부분들만 접근을 해도 합격이 됐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쓰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개 이상 기술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도 답안에 대한 어떤 양적인 질적인 부분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답안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공에 대한 부분은 분류를 통해 가지고 답안을 작성을 하고 경험 사례를 통해서 답안을 작성한다면, 안전은 어떤 정책이나 이슈를 통해서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건설안전 특징을 보면 최소 한 개 이상 가진 기술사 분들이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런 분들끼리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800명 내고 깊게보다는 폭넓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깊게 공부하려면 건축, 토목, 안전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고 현업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안전기술사 역시 그런 전문적이긴 하지만 폭넓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안전 부분은 문제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앞에서 제가 보면 거의 한 80~90%가 다 적중입니다. 그렇죠? 적중 의미 없습니다. 다 나옵니다, 문제. 그리고 안전은 반복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나온 문제가 이번에 거의 5~6문제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단 물어본 것만 바꿨다. 그러면 물어본 거는 바꾼 거는 앞에서 제기한 차별화 아이템 이거를 쓴다라면 다 쓸 수 있는 같은 문제인 겁니다. 앞에 화재 시 준수사항, 용접에 대한 문제, 화재 유형에 대한 문제, 세 문제가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듯이 문제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화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미 다 나온다. 그래서 예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우선 시간 관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우선 기본적인, 그 다음에 실수 관리를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수 관리는 문제 선택에 대한 실수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는 여러분들이 시공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 답안이 아니라 시공 답안으로 모든 게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실수입니다. 그 다음에 차별화된 답안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연계해서 나름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 방법을 이제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차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간혹 안전에 있어서 시공을 쓰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위험한 겁니다. 안전에서도 기본적으로 시공은 기본이 됩니다. 단 깊이 정도만 차이 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유형을 하실 때 시공 문제가 나오면 시공 순서별 내지는 시공 단계별 안전관리 대책이 답안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시공에서는 시공 순서가 중요시 됩니다. 그렇죠? 시공 순서별
유의사항 내지는 중점관리사항이 들어갑니다. 안전에는 시공단계별 안전관리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공단계별 위험성 평가라든지 어떤 구조에 대한 검토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공 순서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에 보면 모든 시공 순서에 대한 모든 시공 순서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가 됐든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은 알고 가야 됩니다. 건축뿐만 아니라 토목, 그 시공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몰라도 시공 순서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답안에 시공 순서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시공 순서를 쓰실 때 시공 순서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의 시공 순서, 시공 단계라고 끝나시면 안 되는 거고, 안전관리를 위한 시공 단계 아니면 시공 단계별 안전관리 조치, 안전관리 사항으로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시공 단계만 써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답안에 조금씩 변화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으로 이제 생각을 전환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앞에서 이제 본 거와 똑같습니다. 이제 점점 기술 안전보다는 일반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가져간다. 그렇다고 법을 다 암기하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필요한 부분, 선별적으로 학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22, 113에 보시면 건축 토목 분야에 대한 문제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아까 사면공법 외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데크플레이트라든지 데크플레이트 사고가 났기 때문에 데크플레이트라든지 고층에 대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차에는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그 문제 역시 공통 아이템 형식으로, 차별화 아이템 형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5가지가 있습니다. 시공 답안을 안전 답안으로 하자, 차별화 아이템, 그 다음에 선별적으로 학습하자라는 거, 그 다음에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가지를 가지고 차별화 아이템을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우는 것보다는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했듯이 다음 똑같은 말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시험장에 가면 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시공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에 대한 문제를 시공 단계별 위험 요소 재해 요인이면 시공은 시공 시 주의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시공 단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시공 시 주의사항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답안을 바꿔줘야 된다. 근데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시공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까 실수 관리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 개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좀 꺼려하는 부분 중에 건설 안전은 나열식 답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토목시공은 나열에 대한 답안이 좋지 않다라는 분류식이 좀 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편합니다. 시공 전중이라든지 시공 순서별이라든지. 근데 안전은 나열식 답안도 통용이 된다. 왜? 법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 특별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이 10개를 쓰라는 문제가 예전에 나왔습니다. 10개를 써야 됩니다. 분류를 해서 쓰는 게 아니라 10개를 나열을 해야 된답니다. 안전 준수사항이 있으면 준수사항을 나열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내가 임의대로 분류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법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이기 때문에 법사항이기. 그래서 나열에 대한 부담은 떨치시라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분류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 분류는 시공 단계에 대한 분류는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답안 서술하는 거에 있어서는 분류 쪽도 좋지만 나열형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더 가지시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거의 다 문제가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시공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비교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 아이템입니다. 여기에 나온 게 오늘 다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예? 설계 안정성 검토. 이게 이제 CSI에 나오는 생애 주기형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이미 다 얘기한 부분이라 우선 자료는 제가 다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별적 학습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개정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개정 내용 중에 안전보건대장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100% 문제가 나왔습니다. 매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공통 아이템입니다. 최근 내에 되게 이슈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점검이 나와도 안전보건관리대장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 공사안전관리대장에 대한 부분은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볼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떤 법 개정 사항과 연계해서 항상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개정 사항 중에 뭐 이제 장비 같은 건 지게차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MSDS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법 보면 사내 그 이사회 승인에 대한 부분이 아직 문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관련된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처럼 뭐 지진 나면 그 한 해는 뭐 지진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화재 문제 계속 나왔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ILM 같은 경우 평택대교가 무너지자마자 ILM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동식 가설 구조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설 구조물 안전성 검토가 들어가고 설계 안전성 검토가 들어갑니다. ILM도 오늘 몇 번 얘기했죠. MSS, FCM과 관련된 가설 구조물 안전성 검토, 설계 안전성 검토,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 안전관리 계획서까지 같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문제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CSI 들어가셔서 한번 자료를 보시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공단에 나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듯이 이제 우리 건설 안전은 이러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에 이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출문제 분석 활용은 제가 오늘 자료를 제가 나눠드린 겁니다. 그 자료 준 나눠가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하나하나 보시면 124의 문제의 절반 이상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싫고 시험을 보시겠다면 그 한 장만 보시면 됩니다. 그 한 장에 있는 거를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간혹 문제를 찍어달라는 분이 있으십니다. 뭐 토목시공이나 다 마찬가지. 그거 한 장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자, 이제 우선은 이제 뭐 짧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에 대한 문제는 법 개정 사항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안전에 대한 부분도 법 개정 사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스마트 안전에 대한 어떤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이 9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기에 보면 뭐 특수 형태 근로자 특별 안전 교육, 안전보건 조정 전부 다 법 개정 사항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작업 발표한 일체형 거푸집에 대한 부분도 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20일에 나왔고, 그 다음에 작업 계획서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역시 법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기준이라든지 안전 대책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앞에서 이제 본 사항이고요. 전부 다 이제 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하안전 특별법에 대한 부분도 한동안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하면서 계속 저랑 같이 얘기를 하게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MSDS는 법 개정 사항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아마 뭐 출제는 안 됐지만 답안에 쓰셔야 되는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도 들어가고요. 이러한 이제 기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안전관리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안전, 인간공학, 시스템 공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안전 활동에 대한 문제가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스템 공학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이제 출제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 좀 공부를 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설공사 역시 여기에 대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보시면 제가 1번으로 조도입니다. 강간비계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올 초에 제가 배포를 해서 나누고 일부만 수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게 갱펌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5가지 중에 이번에 출제된 문제는 벌써 똑같이 나온 게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동반이는 123회 출제가 됐고 작업 발판 일체 거푸집 역시 갱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5문제가 출제가 다 된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낙하물 방지막 나왔습니다. 비계 나왔습니다. 이미 다 나왔습니다, 문제. 근데 이거는 제가 잘 찍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겁니다. 그죠? 이거 다 나왔네? 그렇죠? 이 강간비계 구조 그대로 나왔죠? 1점 이거 변경이 됐습니다.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 다 합격하셔야 됩니다. 왜? 다 나왔네요. 그렇죠? 다 나왔습니다. 그렇듯이 어떤 특정 문제가 아니다. 일반적인 문제다. 물론 이제는 이 건설안전의 차별화는 뭐 하나를 모르면 못 쓰는 답안이 아니라 가장 다 쓸 수 있는 답안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야지 차별화가 됩니다. 이제 건설기계 나왔죠? 이동식 크레인 뭐 다 이제 나오는 문제입니다. 항상 항타기도 나온 문제죠. 타워 크레인도 나왔죠. 펌프가 나왔죠. 그럼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2페이지만 봐도 문제 오늘 나온 문제의 30% 이상이 다 나온 문제입니다. 그죠? 타워 크레인 뭐 똑같이 나왔죠, 거의 다. 구성 요소별 위험 요인 나왔네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죠? 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미 다 이제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펌프카 뭐.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 강의 때문에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수 형태 근로자, 특별안전교육,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거푸집 동발이 화제에 나왔죠? 그죠?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시스템 동발에 대한 부분, 이제 화재에 대한 부분. 근데 화재는 다음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건축에는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화재에 대한 손상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화재 구리에 이제 화재가 나서 이제 손상 때문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이제 화재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콘크리트 손상 평가에 대한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굴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하안전 역량 평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것도 법 개정 사항입니다. 지하 통합 지도에 대한 부분과 통합 그 관리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스안카에 대한 부분도 나왔었고요.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여기 보면 안방 구간에 대한 붕괴, 아까 이제 도로 사면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본 게 거의 요 나눠주는 거에 대한 것만 봐도 거의 시험에 접근하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공부하거나 새로운 거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는 문제를 하시면 됩니다. 철골공사 나왔고 고층공사입니다. 철골의 용접결함에 대한 부분이 비파괴 검사 다 나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실제 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피난구역에 대한 부분, 양중에 대한 부분, 그렇죠? 여기 초고층 공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토목공사는 나툼 공사입니다. 그래서 도로 터널이 결국엔 나툼 공사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환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계측 관리, 그다음에 용접 비파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천 뭐 이제 댐 이는 쪽은 사실은 안전 쪽으로는 그게 이제 많이 접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신다면 뭐 하천에 대한 붕괴라든지 최근 이제 방파제에 대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체 공사는 워낙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체 공사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지진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좀 이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한 지난번에 이제 포항 지진 이후로 이제 포항 지진 때는 지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한 문제를 이제 앞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은 데크 플레이트라든지 초고층에 대한 문제가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최근 출제 경향이 이제 뭐 원인 뭐 거의 다 이제 뭐 키워드로 지금 나갑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기출 문제로 보면 데크 플레이트, 우리 이제 갱구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뭐 여굴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 개정사항 또 얘기합니다. 또 나왔습니다. 소규모 안전관리, 일요일 예단 건설, 요것도 제가 이제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입니다. 자, 일요일 건설공사의 제한도 법 개정사항입니다. 이것도 제가 되게 강조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와 또 연관된 게 소규모 건설공사입니다. 자, 소규모 건설 현장의 휴일에 대한 문제가 사고 빈도가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공사의 휴일, 그 다음에 모든 현장의 휴일 근무가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문제점을 지금 현재 공공에 대한 문제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공공에 대한 문제를 하나의 언급을 해주셔도 좋고, 그래서 일요일에 대한 공사 제한 역시 공통 아이템으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자, 추락재 소규모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재 비율이 많다면 시기적으로는 일요일에 대한 휴일에 대한 재율이 높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일요일 건설공사에 대한 시행을 제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긴급공사라든지 어떤 긴급 보수보강공사 아니면 그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차별 아이템으로 여러분들이 꼭 보고 가셔야 될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5분 남았는데요. 자, 보셨듯이 안전은 문제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더욱이 최근의 경향을 보면 차별화의 중요성이 점점 제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그 전부터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문제 보는 아빠 이제 특징 중에 대부분이 시공에 계시는 분들, 안전에 계신 분들이 다 있습니다. 건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시험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답안 역시 다 똑같습니다. 법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답이 똑같습니다. 제가 답안을 체크할 때 똑같은 문제를 한 5분의 답안을 펼쳐놓으면 한 서너 문제는 대제목까지 똑같은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별화할 수 있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거 외에는 차별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별화 없이는 절대 고득점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더더욱이 이제 쉬운 문제, 일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차별화로 합격이 좌우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차별화는 앞에서 말씀드린 정책에 대한 부분, 사회 이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법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찾아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사항이라고 무조건 외우실 게 아니고 좀 선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125에 합격하시려고 하면 모든 걸 다 외우시면 안 됩니다. 차별화해서 외우시고 답안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쌓여집니다. 내용은 그게 아니라 답안 구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하시면 갖춰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에 사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오시지는 않았는데 지난번 시험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시험만 보러 가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어본 내용을 못 쓰고 이슈 정책을 썼는데 점수가 더 잘 나왔습니다.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죠? 자, 그만큼 물어본 거의 답안은 다 똑같다. 근데 차별화에 대한 부분이 어떠냐가 결국은 점수를 좌우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공부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러한 차별화만 공부하셔도 시험 가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오늘 이제 안 나오신 분들 포함해서 이번 125회는 공부를 하시고 안 하시고를 떠나서 무조건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차별화만 가지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오늘 이제 첫날 강의인데 제가 8주차에 걸쳐서 하는 얘기를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너무 지겨워하지 마시고 귀에 이제 딱지가 않을 대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면 125의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이제 실전반부터 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